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3일 수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해외에서 김정은을 겨냥한 묘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부모가 최근 미국 내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돼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91억 원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 정부가 찾은 것이 아니라 오토 원비어 부모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은 것입니다. 이 자금을 압류해 배상금으로 받아내면 북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원비어 부부는 2018년 말 아들의 죽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서 약 6,14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배상을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비어 부부가 북한 비자금을 직접 찾은 만큼 앞으로 이 돈이 배상금으로 지급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아주 재밌게 됐습니다. 요거 이제 대북 제재가 아니라 아이고 이제는 북한이 아니 김정은이가 이제 깡통 찰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예감이 옵니다. 오늘은 과연 북한의 비자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판국에도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 과연 진심인지 쇼인지 이걸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사람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원비어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정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결의에 가득 차 보입니다. 이야, 평민인 부부가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이거 제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저도 진돗개라 물면 안 놓는데 감옥 갔던 이후에 이빨이 별로 안 좋아서 세게 물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안 놓습니다. 분명 원비어 부부에게도 큰 돈이 들어가는 법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방한 때도 원비어 씨는 우리의 임무는 북한이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도록 전 세계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찾아 확보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돈을 벌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 원비어 씨 부인은 더 강한 논조로 북한은 억류할 아이를 잘못 골랐다. 나는 죽을 때까지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김정은의 오금 저리는 강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비어 씨는 미국 오하이오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유태인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주지사 같은 거물 정치인들과도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비어 부부는 북한의 비자금을 찾는 데 있어서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김정은이가 미국 은행에 꽁꽁 숨겨놓았던 291억 원을 찾아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원비어 부부로 인해서 권고가 탈탈 털릴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김정은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짜 뒤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이 사람 잘못 건드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사과할 때까지 이들 부부는 전 세계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모두 찾아낼 것을 지금 현재까지 한 것만 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야 말대로 이런 식으로 가면 김정은이 곧 깡통차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뒤지기 전에 거지 되면 슬퍼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또 희대의 쇼가 남한에서 펼쳐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원비어 부부의 김정은 저격, 사실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4월 북한의 석탄 운반선 아이저 어니스토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압류가 되자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서 매각대금 일부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이 독일 베를린의 북한 대사관 부지 내에 운영 중이던 호스텔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1월 독일 법원에서 영업 중단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 내 계좌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까지 찾아낸 것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야, 미국 내에다가 김정은이가 그다 비자금 처박아 놓은 걸, 그다 또 처박아 놓은 김정은이도 대단하지만 이걸 또 찾아낸 원비어 부부도 대단합니다. 아니, 존경스럽네요. 이런 사람, 이 부부를 우리나라 모셔와서 그 원비어 어머님은 외교부 장관하고 아버지는 국정원장 시키면, 야, 이거 딱이겠는데. 김정은이가 막 오줌을 질질 쌀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 부부를 지난해 눈이 펑펑 내리는 그 겨울에 광화문 집회 때 직접 단상에 모셔와서 사실 배웠습니다. 진짜 그때 말씀하는 그 결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충분히 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씨를 말리기 위해 노력한 끝에 3년 만에 김정은의 돈줄과 목줄을 함께 지게 된 겁니다. 3년 만에 이 정도 찾았는데 만약 이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김정은의 비자금이 까발려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분이 미국보다 먼저 북한을 망할 수가 아니고 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생각만 아닐 겁니다. 목줄, 돈줄 다 쪼이면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못 만들고 기름도 없고 뭐 폭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가 북한 비자금을 찾는다 해도 당장 계좌 압류를 통해서 배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북한의 해외 자산은 제3국 국적자의 명의로 차명 예치되어 있거나 북한에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한 제3국 정부가 이미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북한 비자금에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원비어 부부가 찾아낸 북한 비자금을 배상받기에는 장기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비어 부부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원비어 부부가 원하는 것은 그 배상금이 아니라 김정은이 뒤지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김정은에게 사과를 하라면서 지금 김정은의 돈줄을 전 세계 은행들 뒤에서 모조리 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향후 몇 년 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겁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원비어 부부가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김정은의 비자금이 전 세계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돈 못 받은 나라 뭐 각국에서 이리저리 쪼아서 완전히 대북제재보다 더 심한 완전 돈줄을 묶어버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럼 묶어도 그럼 놔둬라. 뭐 김정은이가 뭐 그거 아니래도 뭐 남한에서 많이 줄 텐데 뭐 이래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돈줄입니다. 지금 그 돈줄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꼭 째고 있기 때문에 핵을 인질 삼아서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술, 담배도 좋아하지만 사치품 좋아하기로는 아마 남한에서도 따라갈 사람 없을걸요. 엄청나게 좋아한답니다. 5월 2일인가요?
20일간의 자맹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던 5월 1일이네. 그때 농진인가 할 때. 순천 인비리공장 중공 행사장에서는 1억 3천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렉서스 차량을 타고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탄도미사일 발사 참관 때는 1,400만 원대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찬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는 문재인에게 키로당 70만 원이나 되는 송이버섯을 무려 2톤이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정도로 김정은이가 사치품을 좋아합니다. 멧돼지든 집돼지든 똥돼지든 그는 뭐 거기에 사치품을 걸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국회에서 밝힌 그 자료를 보니까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이 사치품으로 구입한 비용이 무려 4조 5,3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김정은 사치품으로만 매년 6,400억 가까이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친놈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이도 나이는 젊어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펑펑 쓰다 가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매년 배골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사치품으로 매년 6,400억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남한에 그런 북한을, 그런 김정은이를 동경하는 종북 기레기들이, 종북 좌파들이 남한에 바글바글 거리니까 이걸로 어쩌면 좋습니까? 김정은이가 통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에서 공부하고 이래서 지금 사치품 좋아하죠. 자기만큼 그 레벨에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어요. 미국에 한 사람 있어요. 농구선수. 통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온 사람들 보니까 다 거지같이 보여요. 지금 원비어 부부는 김정은이 이런 데 써야 할 돈을 전 세계를 걸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을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달란 소리도 안 하는데 준다 하니까 다 주지 말라는데 뭐라 그러니까 삶은 소다가리 뭐라 하니까 미사일 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북한에 뭐라도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10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나서서 남과북이 인간안보의 협력의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가기를 희망한다.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해나가자. 이렇게 밝히면서 방역에 대해 우선 협력하자. 이런 말을 한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방역이라는 그 명분으로 북한에 뭔가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 사업과 지원 물품이 대북 제재에 위반되더라도 바로 그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대북 지원을 해주고 한반도 위장 평화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웃기지 않습니까? 저 해외에서는 원비어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찾아서 압수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가장 군사적 위협단체인 바로 그 적국인 북한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김정은의 비자금을 찾아서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되도록 옥죄하는데 이를 오히려 해외에서 윈비어 부부가 하고 있으니 그분을 외교부 장관과 국정원 원장으로 모시고 올 게 아니라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파에도 대통령감이 없고 좌파에도 대통령감이 없고 그렇다고 제가 한번 나가볼라 해도 민경우 의원이
또 나서가지고 이번에 부정선거 밝혀내면 아무래도 나보다 먼저 갈 텐데 참 나라는 깝깝하고 하는 꼬라지는 말도 안 되고 애먹을 판입니다. 자, 문정권은 전혀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돈줄을 피도 못해서 퍼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상인 걸 아직도 국민의 71%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남북 철도 연결, 미무장지대 평화지역 추진, 뭐 이런 문재인 정권의 모든 대북 정책을 우한 폐렴 방역 핑계를 삼아서 추진할 겁니다. 지금까지 하는 꼬라지 보세요. 까불면 우한 폐렴 몇 명 나서 몇 명 나서 죽여 국민들 나오지 마 집에 가만히 있으십시오. 말 잘되래 이제. 이번에는 한번 보시라고요. 3차 추경을 한다면서 국방비를 무려 7천억 원이나 줄였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 이미 1조 4천억 원 가량을 줄여놓고 이번에 7천억을 더 삭감한 겁니다. 이로써 국방비가 무려 2조 원 이상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물론 국방비를 90% 줄인다 하더라도 철동 같은 경계태세와 강력한 군이라면 당연히 이하고 박수를 보내야죠. 그런데 허구한 날 털리고 싸우고 총격받고 미사일 쏘아대도 찍소리 못하는 군, 하하하, 허수아비군, 로봇군, 인형 같은 군, 이런 군인에게는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난리가 나면 국민들 모두 줄초상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줄일 걸 줄여야죠. 실제 줄일 거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월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문재인 정권의 남북철도 사업에 쓰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요?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무려 2조 8,520억 원입니다. 근데 웃기는 건, 웃기는 게 아니구나. 이거 참 가관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열받는 걸 해야 되네. 이 예산은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방비는 2조 원이나 삭감하고 북한 철도 놔주는 사업에는 2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세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실상인데 문재인 지지율은 71%입니다. 4.15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은 180석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향후 1년간 문재인 정권의 북한 순회보는 또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짓들을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 손상현 TV를 보시면 하나하나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강화문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북한이 하는 어떤 짓거리에 대해서도 찍소리 못하고 오히려 달라고도 안 하는데 퍼주겠다고 먼저 나서는 문재인 정권.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꼬라지를 봐야 됩니까? 지금까지 뉴스까보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선관위 앞에서 4.15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기자회견인지 집회인지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내일 사회적 아닌 연사로 가서 한마디 할 겁니다. 시간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의 결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